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민신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진로 공부를 하고 있는 아기 엄마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입니다. 이은주 선생님, 진로 네. 전문가이기도 하신데 아, 네. 선생님 또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으시니까 성공한 자녀 교육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했다라고 네. 학부모님들이 후회 안 하고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예.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힌트를 드린다니 이게 너무 들으시는 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떤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자녀 교육이란 15살 때부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15살짜리로 만드는 것이 성공한 교육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15살이면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글쎄요. 2학년쯤 네, 그렇죠. 되나요? 중2병이죠. 와, 그러니까요. 북한도 못 쳐들어오는 중이. 네네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소망을 꿈으로 만들고 그거를 동력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그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학까지 고민하면 아마 15살 때부터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야,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진로는 홀로서기를 먼저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무릎을 치며 그래 역시 애는 홀로 서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성공한 아이들의 사례는 수없이 보지만 정작 우리 집에 있는 내 아이는 막막합니다. 네, 홀로 설 수 있을까? 야, 뭐 15살 넘었지만 보이지 않죠. 그런 대다수의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 진로 레시피가 준비했습니다. 매주 1회 백석 상담센터에서 부모 가족 상담과 진로 상담을 하시는 박성지 선생님을 모시고 자녀 진로 상담 코너를 마련해 학부모님의 가슴속의 체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성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짧게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백석상담대학원에서 가족상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석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 상담사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선 방송에 저희가 실제로 고민이 있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따서 저희가 방송에 한번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에서 온 윤성희 엄마입니다. 제 고민은 저희 아이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재능이 관찰되지 않는 평범한 아이예요. 미래의 직업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평범한 요리사로 남는다면은 과연 얘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얘 재능을, 그러니까 얘만의 컨텐츠를 개발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부모인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물론 진로나 재능은 자기 스스로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모로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런 도움을 제가 줄 수 있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고민입니다. 아, 네. 첫 상담 내용은 요리사 꿈인 자녀를 둔 학부모의 사연인데요. 박성희 선생님, 요즘 방송가에서 요리 방송인 쿡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 영향으로 아이들 직업 선호도에서 요리사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만큼 요리사로 성공하는 것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고민 학부모님도 그런 현실이 걱정이 되신 모양인데 이 학부모님을 위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참 윤성이가 몇 학년인지는 모르지만 참 아직까지는 특별한 재능이 관찰되지 않은 평범한 아이라는 어머님의 말씀에서
참 평소에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아이의 재능에 대한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력이 좀 느껴지네요. 네네네. 예, 그런 윤성이가 요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보인 것이 어머니께는 좀 반가운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수많은 요리사들이 있는데 과연 요리사라는 직업으로 너무 많죠. 윤성이가 행복하게 네네. 살 수 있을지 염려되기도 하고 또 성공적인 요리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컨텐츠 개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그 어머님의 마음이 같은 부모로서 너무나 요즘 공감이 뭐, 되어지네요. 그렇죠. 뭐 요즘 뭐 실업 문제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식당 하신다 그러고 또 그렇죠. 웬만큼 또 이제 요리사들도 외국 스펙인지라 걱정되시는 건 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스펙이군요. 네네네. 그 자녀가 어떤 선택한 진로에서 만족해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은 거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행복. 네, 아마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그렇습니다. PD님도 지금 자신이 좀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했다가 네. 너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니구라는 걸 깨달았죠. 아, 네네. 그러시군요. 아, 네. 오만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뭔가 PD님은 어떤 자기의 어떤 성공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참 우리 아이들도 이런 어떤 성공 경험이 또 다른 어떤 직업의 전환으로 좀 이렇게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자녀들이 이게 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볼 때 먼저 자녀들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 그 일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 나의 성격과는 어떻게 맞는지를 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럼 윤성의 경우는 이제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지요. 예. 네, 윤성이의 경우에는 윤성이가 미래 직업으로 어떻게 요리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할 만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좋아 보이거나 요즘 방송에서도 이제 인기 있어 보이니까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성이가 요리사에 대한 직업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요리사 외에 윤성이가 알고 있는 직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관심이 가는 다른 직업들은 어떤 것들인지 요리사와 관련돼 있는 것 중에 꼭 요리사와 관련돼 있지 않을지라도 아, 다른- 요리사라는 직업 그 자체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요리사라든 직업도 있지만 네네. 윤성이가 그 외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성이의 직업 세계에 대한 현재 이해 정도를 파악하면은 그 다음 이제 그 스텝을 우리가 좀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탐색을 통해서 자녀가 어떤 좀 더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그런 이해와 지식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방법들 중에는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네네. 그 먼저 아이와 함께 직업 카드 분류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초등학생용 또 청소년용 일반용 직업 카드가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다양한 직업들을 찾아보고 직업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러니까 뒤에 그럼 직업 이름이 쫙 써 있고 그 중에 나 이거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걸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앞에 직업 이름이 있고 그 직업 그 뒷면에 보면은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면 적합하고 좋은지를 네네네. 이렇게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네, 네, 성인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반용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와 함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실제 찾아보는 거 그것도 아이 같이 해보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꼭 음. 엄마가 같이 해주지 않아도 부모님이 네네. 같이 해주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너가 오늘 아니면 뭐 일주일 안에 너가 잘 알지 못하는 직업 5개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그 직업이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런 거 한번 알아봐라라고 한다면은 그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잘 알지 못했던 그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질 수 있겠지요. 네. 네네.
그런 어떤 좀 그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녀들은 직업 정보를 좀 이렇게 탐색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직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숨겨진 다양한 흥미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다른 게 있었다. 생각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 분야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게 한정치가 4-5개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하나를 골랐던 것일 수 있는데 좀 다양한 카드를 보면 선택지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죠. 이야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되죠. 그만큼 자녀의 어떤 진로 활동, 그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네네네. 네. 카드 활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좋은 카드네요. 네, 이것도 하나의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저도 실제로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흥미에 맞는 직업들이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면서 이게 이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전을 할 수도 있고 흥미도 있고 꼭 하고 싶은 일이지만 현재 나의 능력으로는 좀 도달할 수 없는 분야라면은 우회 경로를 통해서 그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는 그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론고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아닌 분도 생각보다 많고요. 그렇군요. 뒷길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 우회 경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등산을 할 때도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직선 코스만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직선 코스가 좀 힘든 분들은 조금 완만한 경로를 통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네네.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또 실제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본 결과 아 내가 원하는 직업이 또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내 직업 세계에 대한 또 조정도 되어지는 그런 기회도 얻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윤성이 얘기를 하시면서 윤성이의 이제 예를 다루시면서 흥미하고 능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에 다른 거 부분에 좀 생각할 여지는 없을까요? 네, 우리가 또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흥미와 또 적성에 맞아도 나의 성격과 맞지 않다면은 중요하죠. 만족스러운 직업 활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회사들의 차종과 디자인, 또 부품의 종류, 또 제품의 차이 등을 잘 알고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 활동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은 자동차 딜러, 자동차 영업, 판매 이것보다는 자동차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수리한다거나 디자인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인으로서 인한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요. 네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직업 활동이 이렇게 흥미뿐만 아니라 이제 성격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성격을 직업에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그럼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럼요. 네. 저희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에서도 네네. 이런 검사들을 하기도 하고요. 검사를 또 하는군요. 이제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흥미와 적성, 성격과 관련된 검사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워크넷이나 크리어넷, 뭐 한국적성연구소, 에세스타, 가이던스 이런 그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청소년 직업 흥미 검사, 적성 검사, 진로 탐색 검사, 성격 유형 검사 등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유형, 어떤 취향을 선호하는구나. 그다음에 내 성격은 좀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구나라는 걸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하면 정말 제 성격이랑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많이 맞나요? 이게? 그럼요. 그럼요. 저도 실제로 해봤을 때 굉장히 저와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저희 자녀들도 한번 해봤을 때 그 아이의 특성을 참 잘 드러내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그 성격 특성과 맞는 직업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러면 선생님 성격 유형과 지금 하시는 일이 잘 맞나요? 너무 잘 맞죠. 그러시군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사회형 이게 이제 홀랜드 검사라고 해서 6가지 네네. 유형으로 대부분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 사회형으로 좀 나오는데 아, S형. 네, S형이죠. 네. 저희는 여- S형. 전문가 맞으십니다. 저도 S형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 부담이 되지 않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부담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어떤 저의 어떤 성격과 제가 선택한 직업과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사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성격 검사 외에도 마지막으로는 또 직업이나 진로 체험이 가능한 곳을 현장 방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현장 체험 학습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조금 형식적으로 좀 끝나는 것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네네. 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아이 스스로 좀 미션을 줘서 너가 오늘 이곳을 방문해서 너에게 좀 관심 있는 분야들 한번 탐색해 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성남에 있는 한국 자벌드라, 또 부천에 있는 뭐 아이지니어스, 또 연세대와 서울시가 협력하는 하자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하자센터 네. 그런 데를 방문을 해서 자녀의 관심 있는 분야의 실제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떤 곳은 그게 관련된 실제 전문가가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만나보고 실제 직업 체험을 해보는 것도 이렇게 참 이렇게 불투명하고 좀 불확실한 어떤 자녀의 어떤 진로 선택에 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윤성이 어머니가 결국은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저 요리사로서. 네. 근데 이제 진로 탐색을 통해서 자기 흥미를 발견하고 그 능력을 파악하고 개발하고 자기 성격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명확한 진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게 결국 자녀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게 이렇게 직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아,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적성에도 맞고 성격에도 맞는 직업 활동이라면 행복을 누릴 확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지지요. 그 긍정 심리학자, 행복학자라고도 하는데 그 칙센트 미아이라는 사람은 그 행복에는 통제감과 몰입이라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제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몰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제감과 몰입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해야 할 재난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극복해야 될 도전으로 인식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의 어떤 진로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자녀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견디고 또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도전할 역량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경제 활동을 위해서 동일 직업을 선택한 사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창조성과 또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또 선택할 것이고 스스로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좀 더 기술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은 필요한 기술을 익힐 것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이것과 융합할 수 있는 다른 분야로 접목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제3의 직업적 특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대비하는 활동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통제감과 몰입을 경험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면은 지금 현재 뭐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맞죠. 보다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는 방송인데 이제 몰입이라는 거를 이제 아이의 진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몰입이 직장 생활하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또 하나의 몰입할 것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 있고 다른 거리가 있는데 그 차이도 이렇게 그 다음 날 새로 시작하는 하루를 봤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네. 네네. 그 부모님에게도 네네. 필요한 영역.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데 그러면 뭐 어떤 뭐 진로 찾기 방법이라든지 뭐 성격 찾는 유형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해 주셔서. 이런 걸 이제 저희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님들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님이 얘기하신 이 몰입과
이 통제라는 건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하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데 네.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그렇게 참 이 통제감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 내면의 틀로 그러니까 사건이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좀 자기 인식 또 자기 성격, 자기 정체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체득된 대로 출력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어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론 자라면서 어떤 발달상의 다양한 관계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지지만 지금 거울 부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처럼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삶의 태도 또 부모의 자기 인식을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해하고 자녀들과 대화로 소통하고 자기 일을 즐기고 위기를 맞았을 때 그것을 견디고 또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자녀들이 직업 세계에서 직면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윤성이 같은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엄마, 난 삐에로가 되면 삐에로가 되고 싶어. 난 미래 직업으로 삐에로를 선택했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정말 행복한 얼굴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들으면서 삐에로 이렇게 되는 거죠. 3D 업종에 네. 평생을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애들은 행복해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거를 부모님의 역할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런 네, 거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 뭐 터닝맨가 되고 싶어 뭐 이런 거는 뭐 오케이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직업인데 미래가 불분명한 그런 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물론 저도 이 방송을 합니다만 어떤 직업에 대한 존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또 현실은 또 안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떻게 많이들 만나 보시는지요? 그거는 좀 그 아이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에로가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꿈꿀 수 있는 그렇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네. 이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생인데 대학생인데 삐에로가 되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탐색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삐에로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 아이 안에 삐에로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는 삐에로라는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것이 너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너의 어떤 너가 살고자 하는 그 생의 가치 그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부모가 이렇게 쭉 같이 아이와 탐색해 준다면은 그 아이의 어떤 그 삐에로에 대한 그러니까 삐에로라고 사실은 얘기하지만 그 아이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낫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저는 뭐 넌 꿈이 뭐니라고 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꿈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있다라고 하는 게 개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건가 낫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 아이와 함께 뭐 그 꿈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모의 틀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참 우리는 무의식적인 내 안에 있는 그 틀로 자꾸만 판단하고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부모의 틀로 삐에로는 안 돼. 그게 무슨 직업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 아이의 호기심과 흥미를 엄마가 한번 탐색해 보는 거지 부모님이. 그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요리사랑 삐에로를 선택한 아이가 요리사가 실제로는 요리사고 얘기했지만 그게 요리사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탐색하는 과정 속에. 그럼요. 이 아이는 알고 봤더니 그냥 네. 뭐 어떤 무대에 서서 하얀 옷을 입고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다 보니 요리사가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되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이 아이는 만약에 A라는 직업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봤을 때 A라는 직업을 할 만한 능력이 자기가 못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판단도 내리는구나. 정말 A와 다른 B, C, D 자기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직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너 그럼 그거 해?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그 아이의 어떤 그 내면을 좀 함께 탐색해 본다면 네. 훨씬 그 꿈이 풍성해지고 때로는 조정이 되어지고 더 나은 꿈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꿈이란 이야기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아이와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전 그 탐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진로책이나 이런 거 보면 있는데 그게 뭔가 했는데 계속 이제 애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걸 왜 선택했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이제 아이의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 안에 판단하는 그 또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죠? 빠직하죠. 빠직. 그죠. 저건 안 돼. 내 아이가 이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 그 엄마의 꿈과는 너무 다른 이상한 꿈을 네, 얘기할 때 참 네,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하죠.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아이에게 돌려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꿈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 탐색해 보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꿈이란 그 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엄마와 얘기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탐색하는 과정 속에 만약에 이제 부모 학부모님들이 의도를 가지고 의사를 만들어야겠다. 툭툭 쳐면 아이들은 따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부모님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아이에게 의사가 넌 돼야 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자기가 했다고 믿을 수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특성, 흥미, 재능, 능력, 가치와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만들 수도 있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윤성이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 직업 활동, 이 진로 활동은 결국은 행복과 연관이 되더라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윤성이가 정말 이 직업을 통해서 행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도 아는 게 이 진로 활동은 결국 행복과 연관이 되더라. 그런데 그렇게 헬리콥터 부모가 키운 그 아이가 정말 행복을 누릴까? 그렇죠. 모든 사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그렇죠. 홀로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렇죠. 홀로서기가 불가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뭐 의사가 나와서 좀 이렇게 의사 직업을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이 친구가. 근데 우연히 이 친구의 폰을 보게 됐는데 이제 다른 친구가 그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엄마의 그 네이밍이 그 전화번호부에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충격을 받았다고. 어떤 이름인가요? 그는 참 제가 방송 말씀드리기 중에 어려운 것 못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그 아이의 직업이 아니라 정말 아이가 원하는 그 직업, 그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가 엄마를 증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 봐요. 가능하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나 다른 옷이 입혀놨는데 좀 크고 나면 이 옷이 내 옷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될 그럼요.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걸 왜 입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저도 이렇게 뭐 한국에서 아주 내노라는 그런 이제 그 대학생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나고 접하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진로를 잘 찾아가지만 네. 참 상당히 우리가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다음에 뭐 해? 라고 한다라는 거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네. 되게 짠합니다. 엄마나 뭐해. 와. 네, 그래서 그 학부모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나 그래서 아. 자기가 애를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참 자기 잘못이라고. 그때도 늦은 건 아닌가요? 늦은 게 아니지요. 네, 그때도 우리의 인생에는 늦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달은 그 시간, 그 시간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카피로 남습니다. 이게 엄마 나 다음 뭐해. 저희 애가는 엄마 저녁 뭔데 이거랑은 사뭇 다른 이야기라 그렇죠. 가슴에 짠 남습니다. 그런 나이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같이 있는 아이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학부모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일이 아마 이 한반도 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선지 선생님 모셔서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합니다. 뭉클해졌습니다. 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 진로찾기 A에서 Z까지 아마 다 모든 과정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학부모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 찾는 법, 능력 찾는 법, 성격까지 파악해서 찾는 법까지 오늘 선생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학부모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가 선택한 요리사라는 직업, 그 이면 같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서로 자녀와 함께 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뭐 자녀와 소통, 진로 등 상담을 원하시면요. 팟빵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올려주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선정해서 선생님 모시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